이제 개회사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출범식과 자담회 주최해 주신 김장겸 의원님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등원 한 2년여 동안 세미나를 아마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 중에서는 개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오고 취재진이 많이 오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올림픽 공원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대부분이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인데, 토론자들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또 뒤에 앉아 계신 청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지난 6월 3일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죠. 이게 국민소득 4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 OECD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난 6월 3일 겪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개표 결과가 심지어 잘못 입력되는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선거의 공정성,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이 초유의 사태에 가장 뜨겁게 응답한 세대가 바로 2030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김미애 의원님 방금 들어오셨네요. 네. 근데 청년 여러분들, 이게 올림픽 공원 집회가 누군가의 기획이나 누군가의 동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을 폄훼하려는 소위 언론 매체들의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 MBC 계시나요? 무슨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줬다, 이런 걸로 몰아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일부 좌파 매체나 혹은 친민주당 매체들이 또 오늘 뭔가 이 말코투리 붙잡고 또 뭔가 흠잡으려고 여기 와서 아마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그건 진정한 언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또 여러분들 공정성에 또 부합되는 일도 아니고요. 청년들의 열정과 청년들의 순수한 의도를 폄훼하지 말아 주시면 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의 열정이요, 정치권에 온전히 이렇게 스며들거나 우리 정치권에서 응답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 청년들의 순수한 문제의식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보다 단단하고 체계적인 어떤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맺는데, 광장의 함성이 일시적인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의 여제로 다듬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주권 포럼의 출발이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는 선관위 개혁, 참정권 보장, 선거 공정성 회복, 그리고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의 방향까지 올림픽 공원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뒤에 토론장에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더 이상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는 세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년 주권 포럼의 창립을 축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년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주권 포럼 회원을 대표해서 임도영 의원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는데, 그 사이에 부산 북구의 박성훈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임도영 님 자리 이석해서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네. 여기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구 살고 있는 프리랜서 임도형입니다. 청년주권 포럼 회원을 대표해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주권 포럼을 창립하고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장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럼 출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함께 해주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청년주권포럼 회원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참정권 침해 논란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고 올림픽 공원 현장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식이 분노와 구호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주권포럼은 그 의분과 구호를 책임있는 제안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특정 세력의 구호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의 언어로 참정권 회복과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정치의 구경꾼도 선거 때만 호출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주체입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해 50여 명의 청년이 청년주권 포럼의 이름으로 모였고 앞으로 그 규모와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주권 포럼은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중간에 우리 김민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 서천군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이끌고 계십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우선 청년주권 포럼 출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청년들과의 자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장겸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권 포럼의 회원, 청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동안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로만 접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제가 지금 속보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선은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올궁에서 재선거를 외치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켰던 그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지율 하락을 면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결국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시간 끌고 결국 특검을 무산시키는 그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 시민들,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올림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올공에서 함께 구호를 외쳤던 청년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권과 청년들 사이에 한 표의 무게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는 말로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단 한 표라도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면 결과를 떠나 그 과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누가 부르지 않고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올림픽공원에 모였습니다. 떼약볕도 버티고 무더위도 이겨내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옳다고 믿습니다. 컨닝을 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컨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년들의 올곧은 함성이 단순히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장을 넘어 특검으로 이어지고 재선거로 이어지고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우리 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 당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선관위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적 요구에 맞는 제도 개혁도 이뤄낼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의식을 책임있는 정책과 개혁으로 이어가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무기 터져라 외친 정의와 진심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청년주권 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에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국민 주권 침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자발적으로 모인 2030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 목소리는 특정 정당이나 조직의 동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내 권리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재선거 실시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 이런저런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선거를 외치는 올공 청년들의 목소리에 담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분노,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
복원을 요구하는 정당한 외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통해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상규명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복원시키는 제도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장에서 분출된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당 110명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좌장이신 김장겸 의원님께서 직접 이 토론회 포럼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담의 좌장을 맡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장겸입니다. 오늘 좌담회는 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시급한 과제를 다루고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자. 이거 우리 대표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귀중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깊이 있고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마이크가 이게 자기 순서가 되면 앞에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언이 끝나시면 이렇게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권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묻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하는 순서는 직접 나중에 하시면 되겠네.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와 있나요? 이게 좀 바꿔주시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이런 거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로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의 투표를 막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드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전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문제의식을 일으킨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큰 울림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무엇에 과연 분노했는지, 왜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때 느낀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나다 순으로 가겠습니다. 강준우님, 예, 그리고 김희종님, 네. 예, 김재훈님, 네, 김한님, 김채훈님이군요. 김한님, 그리고 이시진님, 예, 요렇게 쭉 순서로 갔다가 다음 질문에는 또 두 번째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준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9살 현재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강준우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들하고 의원분들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실수하더라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번 참정권 침탈 현장인 올림픽공원에 있으면서 현장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장겸 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전국에서 투표용지 미지급으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신뢰가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선관위는 강제 이송이 없다고 말을 하고 뒤에서는 시민들이 달려들어 몸싸움, 폭행, 협박을 했다면서 폭도인 것처럼 허위 공문을 보내 6월 4일 경찰을 동원하여 잠실 7동에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했습니다. 시민 한 명의 복면을 쓴 경찰 6, 7명이 달라들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뜯어내어 그 폭력 진압 과정에서 21살 청년은 코마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입니다. 21살 청년이 코마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또 사람들과 경찰 체증 카메라, 사람들의 카메라 앞에서 바지가 벗겨져 끌려간 여자분이 있었고요. 어르신을 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영상이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우리를 등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그 공권력의 칼날을 우리를 향해 저희를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침묵하는 언론의 실체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은 부패한 선관위에 분노하였고 우리의 권리를 행정부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개표를 하는 당일에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 입술을 벌벌 떠면서 어르신이 끌려가는 영상을 봤다. 어르신들이 끌려갈 바엔 내가 끌려가는 게 낫겠다라면서 앞에서 투표함을 지키겠다고 그 앞에 스크럼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아침 7시경 경찰들이 기동대 버스를 다수 끌고 오고 수백 명의 경찰들이 아침 7시에 입구를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에 크게 떨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라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낀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그를 대응하는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이게 참정권 침해에 맞서 권리를 되찾으려고 말하는 우리를 극우라고 부르는 우리가 피부로 느낀 국가와 언론의 태도입니다. 제 생각과 주장이 아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3일 투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선관위는 선거법을 어기고 개표 시작, 허위 공문 작성하여 경찰력 요청, 6월 4일 투표를 하지 못한 잠실 7동 시민을 강제 해산, 그 과정에서 21살 청년은 코마 상태에 빠졌고요. 올림픽 공원에 기동대 경찰을 끌고 아침 7시에 찾아왔고 경찰은 정당한 근거를 대지도 못하고 후보자와 참관인 자격을 가진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투표를 못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자 질문에 선관위는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또 동일한 날짜에 서울의 개표소에서 경기도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6월 5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실체를 알아보니 임기가 이미 3월에 만료되었고 6월 5일 임시직으로 만료되는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8일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다음날 6월 9일 선관위는 폐기업체에 증거보전을 명령한 증거 7,400kg에 달하는 1,900매의 상자를 약물로 용해시켜 고유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선거 예산 때문에 50%만 인쇄하겠다던 선관위의 해명 실체를 알아보니 사전 투표지는 실제 투표한 투표 수에 비해 200% 약 2천만 장을 인쇄를 하였고 예산은 110%를 가져갔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선거인 명부를 누락하여 1295명이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사실, 6월 10일 개표 결과를 오입력하여 1104표가 증발한 사실, 6월 14일 여야 두 후보 득표수가 같은 쌍둥이 투표는 869건, 새 쌍둥이 투표는 15건, 인천에서는 소수점까지 득표율이 똑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월 19일 주진우 의원이 밝힌 5년간 전체의 82% 되는 계약을 전남 모 회사와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선관위는 900건 가까이 되는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패한 행정부들로부터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공정하게 되돌려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6월 4일 부패한 행정부들이 한국인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뺏어가는 걸 보면서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모른 척하게 된다면 결국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면 다시는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미지급이 참정권 되찾기가 정쟁의 문제입니까? 왜 말하고 움직이기를 두려워합니까? 이미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의 외신들이 2030이 느낀 문제의식, 즉 1인 1표라는 참정권을 침탈한 대한민국의 부패한 민주주의 선거 비리 사태를 집중하고 있고, 이제 이를 누가 책임지게끔 만드느냐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공 집회는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단체가 끌고 간 집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무숲으로 둘러싸여진 곳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올림픽공원에 모인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장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0세 귀농 준비하는 청년 김희종입니다. 과거 학창시절 학생회를 이끌며 학우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표 하나가 가지는 절차적 정당성의 무게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험했던 저로서는 이번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분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투표율 예측에 실패한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100번 양보의 착오였다 하더라도 18시에 발표되는 출구조사를 잠시 미루고 개표를 중단하여 국민의 참정권부터 보장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종이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도 참담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출구조사 발표 및 실시간 개표가 투표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 대부분은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선관위 주변에는 어째서 이토록 우연과 공교로운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참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가 야당에 닿아 늦은 밥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즉각적인 개표 중단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개표를 강행한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재선거 사안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재선거 사안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없어 발길을 돌린 유권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경우 재선거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심판하고 셀프 사면하는 촌극입니다. 자신의 재판 기록을 삭제하려는 누군가의 모습이 투영될 정도입니다.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해 분노한 잠실 7동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밤새 투표소를 자발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방패로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더욱이 선거 참관인도 없이 법정 차량이 아닌 불법 차량으로 투표함을 이송했으며 개표 참관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부정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입니다. 이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6.3 지방선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점철된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한 개인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했는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넘어가자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민주권 침탈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전국 단위 재선거가 실시돼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는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의 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 이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후에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 올공에 나서서 함께 2030 청년들과 함께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징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태들에 얼마나 많은 징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도착하게 되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긴 시간 부정 채용 또는 투표지 보안 문제,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수많은 어떤 선거 부실의 문제들을 긴 시간 선관위는 개혁을 요구받아 왔음에도 아무 개혁이 없었고 끝끝내 우리는 2026년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안이 가장 슬프고 청년들에게 분노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헌법과 또는 우리의 상식에서 참정권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수많은 징후들과 또는 문제들을 넘어서 이 참정권에 대한 침해가 예견되어 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침해되는 게 언젠가 참정권이 침해될 것이고 누군가의 투표권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견들과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이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재선거 말고 이
참정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한 표가 결과에 상관이 없었다, 또는 한 표가 결과에 상관이 있었으니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을 넘어서서 대표를 선출하고 또 어떤 사회적 신뢰를 실행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기초적이어야 하는 이 선거라는 시스템이 분명히 어떤 편의에 의해서 침해를 받아왔다면은 어쩔 수 없이 대표는 이미 선출됐으니 이제 재선거는 불가능하다라는 태도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서 올라온 26살 대학생 청년 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청주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개표 중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뉴스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관위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지만은 이 정도까지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해서 올림픽공원과 잠실 우성아파트 현장으로 곧장 새벽에 직접 달려가서 항의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대통령의 지시인지 선관위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강제 진압을 목격한 분노한 시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올림픽공원에 재선거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진정한 변화와 대통합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월 7일 이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순수한 잠실 민주화 운동이 특정 정치 집단과 특정 세력의 개입으로 정치적인 깃발과 정치적인 물품들, 정치적인 메시지가 등장하며 순수했던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념을 넘어 전국민적 분노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대통합의 천금 같은 기회를 특정 세력의 개입으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순수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훼손되고 엄청났던 인원이 줄어들고 분열된 작금의 현실에 깊은 아쉬움과 분노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LOK 블록이라는 청년단체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단순한 감정 공유와 분노로 끝내지 않고 시민 캠페인 참여로 확장을 시켜서 이것들을 문서화해서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화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일반 시민분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재해석해서 알리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행정 실수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서부터 연속되는 법의 공정성이 무시가 되었고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물든 언론 보도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법의 무게, 그리고 법의 공정성이 무시가 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할 국회와 경찰의 공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국민 주권이 박탈됐다는 인식과 함께 종합적으로 터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태도에 이 청년들이 분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6.3 대선 이후로도 저희 청년들은 중앙선관위 앞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 폐지와 서버 공개를 위한 1인 시위, 그리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누구 하나 들어주셨습니까?
식당이나 미용실도 고객의 불만을 듣지 않으면 그 가게는 오래 가지 않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조차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더 강화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도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 보수 정권 때와 지금 이재명 정권 때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무게, 법의 잣대가 다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6.3 지방선거 날 직전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저질 정치를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누구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을 비롯해서 선관위 사태를 모른 척하는 것은 역시 저질 정치를 키우는 거 아닌가, 또 그리고 저질 정치에게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올공 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권 불순 세력이 뭐 침투하셨다고 우리 김한 청년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그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끌고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참정권 회복을 요구했는데, 또 이 자발적인 어떤 열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일부 과격한 주장이나 특정 세력의 편성으로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좀 왜곡될 우려가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장동혁 대표님께서 가서 체육단체들하고 또 이 집회 참가자들하고 그때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진행되지 못한 건 정말 아쉬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건강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언급하신 특정 세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가 과연 필요할 것인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김희종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시작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조차 자신의 안위만 살피며 국민을 의롱했습니다. 언론마저 눈을 감아버린 현실 속에서 올림픽공원은 분노한 시민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2030 청년 중심의 자발적 연대였기에 주최자도 리더도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리더의 부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관 안에 보관된 투표함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집회를 넘어 재선거라는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투쟁의 무대를 옮기고 확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난번 대한체육회 출입 협의 과정은 우리에게 뼈아픈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당시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개방 시도가 있었으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입으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회 직원 대동, 생방송 카메라 설치, 국회의원 동행, 짐 반출 시 공개 및 전자기기 미발출이라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협상 결과는 목적을 알 수 없는 특정 세력의 방해 공작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참정권 회복이라는 우리의 순수한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부 특정 세력은 시민 주도의 자발적 집회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호를 강제화하고 이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며 현장에서 쫓아내는 형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참정권 훼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으며 이를 억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정치를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도권이 우리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밖에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현실로 관철시키고 싶다면
김장겸 의원과 국민의힘이라는 배에 직접 승선해야 합니다. 배에서 냄새가 난다며 강 건너에 서서 왜 저 방향으로 가느냐 소리만 지르고 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배에 올라타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과감하게 키를 돌리고 치열하게 노를 저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자발적 시민운동이 건강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채훈입니다. 저는 근데 올공 집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요 챕터에 좀 의구심이 있는 게, 민간이 주도한 민간 집회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주석으로, 자발적으로 특정 단체가 없이 했는데 어떻게 사유화를 막을 것인가, 만약 이런 질문들이라면은 사실 민간의 집회고 민간이 이끌어 나가야 할 어떤 이런 방향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건강하지 않은 집회는 무엇이고 건강한 집회는 무엇인가, 또 2030 청년들이 주도를 했지만 여기에 노년층이 같이 집회를 하면은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 요런 식의 질문들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올공 집회가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집회와 소통의 본질을 짚기 위해서는 올공 집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올공 집회라는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제도권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잠실 가면 폐가 망신한다 라는 서울경찰청장, 대자보 붙였다고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과천중앙선관위, 여기에 설치한 모든 잠실 시민들에게 그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라고 한 올림픽공원 공단, 또는 그 문 막았다고 여성 한 명한테 시작된 경찰 조사,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던 수많은 공권력들과의 경쟁, 어떤 이런 경쟁들 속에서 공권력들이 어떤 이 잠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태도들 먼저 조금 선행돼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공 집회가 과격하냐 과격하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에 좀 대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순수한 많은 질문들이 어떤 위험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재선거가 아니라면은 저는 사실 이 참정권을 배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요 선관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5천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유권자 수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요만큼의 어떤 배상액이 나올 것이다라는 농담조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이 사태들에 대해서 재선거가 아니라면 어떤 대답을 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재선거가 아닐 때, 재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재선거가 아니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을 어떤 식으로 배상할지에 대한 공은 제도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올공 집회의 방향성이 흔들리든, 또는 올공 집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든, 결국 여기에 대한 제도권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고, 또 순수하게 민주주의 유린 사태가 일어났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도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은 결국 조금 더 좀 곤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개헌, 이미 참정권 침해는 일어났는데 다음 선거부터 잘하겠다라는 선언, 또는 국정조사로 누가 책임질지 결정하는 폭탄 돌리기식의 이 모든 운영들이 과연 참정권이라는 우리의 숭고한 가치에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고민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6.3 재선거 촉구 잠실 민주화운동은요, 이념을 초월해서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선거라는 명확한 구호를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범시민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앞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장비 반출을 막은 것은 언론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한 아쉬운 대처였습니다. 기존에 목소리를 내왔던 청년들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새롭게 참여한 일반 시민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 현장에 성족이나 정치적 상징물이 등장하는 것을 막고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성숙하고 안전한 재선거 집회, 재선거 운동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현장 지도부의 창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진. 네, 올림픽공원 개인적으로 나오신 그 국민들의 주권 운동이 이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 지금 계속해서 청년 단체들끼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랑 그리고 청년 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이 제도권에서 원하는 방향이 서로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 무엇으로 더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개선을 하고자 해도 올림픽공원이 개인 한 분 한 분이 모여져 있는 그런 주권운동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체자나 관리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목소리와 생각이 달라서 협의점을 찾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올공 집회 너무 중요하지만 이 집회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빈틈 전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지난 청년단체 토론회에서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국민 주권에 대한 그 박탈, 그런 주권 감수성에 대한 상징 마크를 제작을 해서 현재 온라인생에 배포를 했고 그리고 굿즈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지고 절단나버린 국민 주권입니다. 이거를 상징성 있는 마크로 제작을 해서 이 국민 주권 감수성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그리고 온라인 배포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고 싶은 분들도 거리에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육아 아니면 사회생활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과 지방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국민 주권 감수성에 대한 것을 세월호의 노란 리본처럼 조금 더 확대하고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배지 제작 그리고 뭐 티셔츠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자를 만들 계획도 있고요. 키링도 만들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7월 2일부터 계속 배포를 할 건데 이런 상징적인 심볼 마크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 감수성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로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강준우님. 네. 네,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분들은 저는 하나하나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사방팔방 흩어지고 부딪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쏟아지고 서로 부딪히는 이 물줄기들은 그냥 그 자체로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김채은 대학생님 맞으시죠? 네, 말씀해주신 이 지도부에서 어떤 식의 길을 열 것이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고 그 지점을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잘못한 건 선관위와 행정부입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왜 저희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부분이 저희가 정조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언론이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열린 정도에서 아직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도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단어 선택과 전략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거리로 나가서 나의 이웃이 권리를 지키라고 권력을 준 국가로부터 권리를 빼앗겼다. 내가 내 권리를 지켜달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이 나의 권리를 빼앗겼다.
빼앗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웃의 권리를 행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를 모른 척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선하지 않으며 민주사회에서 선지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문화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알려야 될까요? 지금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과정들은 전부 다 SNS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SNS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아무런 가감 없이 보고 있고 편집되지 않은 영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국민의힘 공식 계정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내야 하고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중간 매개체, 미디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미디어가 핵심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구심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독려해서 특정 세력의 사유화를 막고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거리 곳곳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퍼져나가게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의원분들 정말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몇 번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접 나오시기가 힘들다면 여러분 이번에 당선되신 구의원, 시의원 분들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번 단계에서 제가 할 말인데 약간 좀 가지고 와서 보면 이번 최근 사태에 이르러서 제 지인이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시의원이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구의원은요, 시의원은요. 정말 제 또래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정치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 문제의식을 느끼고 당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활동을 제대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알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 2030이 이번 문제에서 정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면 여러분들 대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직장이 밀집한 점심시간의 장소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서라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유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정말 갑론을박을 이어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유화가 초기에 잘 막아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점을 두고 움직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보고 다시 신촌으로, 홍대로, 선관위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신들은 이 일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집중하고 있고 다들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려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 공간 바깥으로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의원분들은 여기 안 계신데 제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김장견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투표용지 미지급, 참정권 침해 침탈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이 전쟁에서 반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용지를 미지급했습니까? 선관위가 국민에게입니다. 참정권은 누가 누구에게 침탈당했습니까? 국민이 국가에게 침탈당한 겁니다.
세계가 현재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게끔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울 때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이 이제 자리를 많이 떠나셨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서천호 의원님 오셨고요. 우리 인천의 윤상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 토론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제 5분 다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의견이 좀 다 다르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도권은 과연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라는 또 이 아젠다를 던져주셨는데 제도권 중에 제일 큰 건 역시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 민주당인데 그 서울경찰청장은 폐가망신이라는 발언을 했죠. 그 폐가망신이라는 발언을 항의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 몇 분하고 갔는데 또 우리 보좌진 목을 비틀고 잡고 해서 폭력 사태를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과 제도 소위 거대 여당의 속마음이지 않을까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강준우님께서 언론이 제 말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 제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중간에 제 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MBC를 비롯한 몇몇 매체가 딱 그것만 잘라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 언론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아까 어느 분이 또 지적을 하셨고 그 빌미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언론 보도 문제 좀 한번 살펴보죠. 이 세 번째 주제는 언론 보도 문제인데 MBC가 내란 세력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또 소위 친민주당 그 인터넷 매체들 또 와가지고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녹음하고 듣고 계실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매체들이 이 청년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왜곡해서 뭘 얻겠습니까?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데 소위 일부 자극적인 장면이나 프레임 이런 것만 이제 부각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직접 느낀 현장의 감이나 또 그런데 지금은 또 보도조차도 보도량이 줄어들었죠. 이 보도의 차이 그리고 언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어야 한다고 보는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채훈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네, 김채훈입니다. 사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을 빌미로라는 얘기를 한 MBC가 사실 이제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있는 좀 문제점이 있는 발언들이었죠. 다만 지금 김정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보도량이 줄어들고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 아까의 발언이랑 연속되는 발언이지만 사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또는 어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투표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시민적 분노가 제 생각에는 정치인,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권이라고 가장 부를 수 있는 정권에게는 조금은 작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지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올림픽공원의 이슈가 시작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 표현을 하면서 다만 극우 세력들과는 선을 긋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읍면동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없고 주민센터에서 그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협조받는다면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도
그간의 어떤 노력들과는 다르게 경찰력의 대동이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떤 문제냐, 기성 언론이 왜 이것을 쓰지 않냐라는 질문의 속에는 사실 그 집회 자체를 언젠가는 지나갈 바람 정도로 인식하는 정치의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왜 기성 언론이 이것을 쓰지 않는가라는 공허한 외침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좀 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계엄도 국정조사도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그 모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문제 해결법은 사실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을 조금은 공허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고 끝끝내 언론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효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재선거가 아니라면은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또는 그 가치의 크기와 이 참정권이라는 가치의 크기와 대응될 정도의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엄연히 제도권과 어른의 책임입니다. 2030 올공 집회가 이번에 제목도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의 해결책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선거입니다. 근데 재선거가 아니라면 이 모든 체제적 문제, 시스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그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어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고 2030 청년들 힘내자 또는 2030 청년들의 어떤 이런 외침들이 구구와는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공허한 외침들이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의 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입니다. 저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와 언론사의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먼저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왜곡 보도의 빌미나 부정적인 프레임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시위 인원 축소 등 부정적인 내용은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언론의 왜곡 속에서도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진정성과 열기는 결코 식지 않았음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재선거 운동의 방식과 메시지를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성 언론 보도의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지적한다고 당장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분들 아직 많이 남아 계시는데 이 8, 90년대 운동 기득권 세력이 각자 다들 한 자리씩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보도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보도 자료를 내려고 해도 위에서 막음으로써 이제 공정하고 진실되는 보도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옆에서 말씀하신 건 왜곡 보도에 대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저는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반 국민들이 올공 집회에 나와서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되는지 서로 다투는 상황이 왜 벌어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정권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왜 언론 눈치를 봐야 하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 노조 영향 아래 이 언론사가 기성 언론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된 보도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튜브나 건강한 올바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SNS 이런 시스템, 견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서 왜곡을 줄이는 방법도 한번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려면 언론을 봐야 하는데 언론을 보면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믿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 제 기능을 잃고 여러분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2025년 통과되었던 방송 3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이라는 정말 허술한 법을 국회 다수를 이용하여 통과시켰고 기존 임기를 무시하고 여기 계시는데 기존 임기를 무시하고 강제로 EBS 사장을 하루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임기가 만료되게 만들었고 또 강한 압박에도 사퇴를 하지 않자 이진숙 사퇴법을 상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방통위원을 임명을 지속적으로 딜레이시켜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고 다시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문제 삼아서 방통위 자체를 폐지시키고 방미통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 민노총 산하 노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MBC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하나씩 바뀌어갈 때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법이 바뀌고 바로 움직이면은 눈치를 챌 테니까요. 정말 고의적이고 악의적입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올림픽 공원 집회에 평일 낮에 사람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일 낮에는 2030이 사라졌고 사람 수가 많이 줄었다.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여가 시간인 주중 밤과 주말 저녁을 반납하여 올림픽 공원에 에워싼 영상은 절대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띠를 몇 바퀴를 둘러서 사람이 꽉 찼었는지는 절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불리하니까요. 그곳에 사람들이 무료로 음료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스포츠카, 벤츠 S클래스를 보내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 차가 무슨 소용이냐며 차 위에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표현하라고 사람들에게 낙서를 하도록 가능하게 한 것도 절대로 보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은 여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준다는 일부 학생의 발언을 뉴스 제목으로 보도하지만 전국 200개 대학에서 총 472건의 성명이 난 것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개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 연인 단위로 참여하고 그 단위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을 맞은 학생들이 올림픽 공원 앞에서 시험 공부를 하자 무료로 가회해준다는 장소, 스포츠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 테이핑과 마사지를 무료로 해준다는 사실, 예술인들은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는 그 사실, 절대로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공원에 가보시면 역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들이 한 5-6명이 일렬로 쓰게 되면 꽉 차는 꽉 차는 너비를 입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질서 유지선을 치고 일방통행을 해달라며 요청하고 위험하니 멈추지 말아달라, 계단에서는 계속 이동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가보신 분이라면 못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언론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요.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글 밖에 사람들의 표정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형 카메라를 들고 와서 설치했고 갑자기 피칠갑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허공에 휘두르면서 카메라 앵글로 들어와 건물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카메라와 사람은 사라졌고요.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언론들이 이 경기장을 봉쇄하고 있다고 보도를 내놓고 건물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피치갑을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게끔, 어떻게 들리게끔, 어떻게 생각하게끔 만드는지를 언론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 산하로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지배당하게끔 묶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막아버리는 것이 현재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 사태를 깨려면 안타깝지만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깨닫기를 위하여 행동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태에 대해서 일찍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언론은 진실을 온전히 비춘 적이 없습니다. 특히 MBC를 비롯한 일부 기성 언론들은 보도 행태는 더더욱 참담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것은 내란이나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없어 투표가 멈춰버린 21세기 대한민국의 치부 앞에서도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모인 시민들의 절박함과 성숙한 질서뿐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이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 청소, 분리수거, 질서통제, 피켓 제작 등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전국 각지에서 이름 모를 시민들이 각종 물품과 음료, 식사까지 제공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등 재능 기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땡볕에서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위해 그늘막을 가져다주는 청년들, 늦은 밤 순찰하는 경찰들을 위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주고 얼음물을 제공하는 등 너무나도 따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본질인 선관위의 무능과 국민 참정권 박탈은 철저히 지워버린 채 극히 일부의 자극적인 발언만 도려내어 내란 세력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언론의 진짜 역할은 시민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스피커 통제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 파헤쳐야 할 진실은 청년들의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가려진 선관위의 은폐 시도와 책임 회피의 민낯이어야 합니다. 현장의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는 결코 범시민적 연대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채훈님, MBC는 언론이 아니군요. 그럼 제가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언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빨리 이석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본래 예정됐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토론은 제가 듣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분노하는가에 대한 말씀 중에 선관위가 스스로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발을 돌린 유권자 수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한 것 자체가 재선거 사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전부터 징후가 있었고 그 징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개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견된 참정권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씩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언론이 무슨 문제가 있나? 언론 보도에 늘 문제가 있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제도권 정치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권 정치가 문제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공이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올공에서 외치는 시민들은 딱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내 잃어버린 한 표를 당신들이 어떻게 해줄 건데. 이 정부가, 국회가,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부실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외칠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선거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하든 일부 재선거든 전부 재선거든 거기에 나온 국민들은 외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도 됩니다. 왜 그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언론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목소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되는 일인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집회의 성격을 그 순수함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곳에 오고 싶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목소리는, 이 시민의 함성은 올공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올공에서 시작해서 민들레 호시처럼 홍대든
신촌으로든 전국 어디로 퍼져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공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목소리를 내냐고 저는 비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올공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민들의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들호시처럼 장소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장소를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공의 사람이 주는 것, 시민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한번 그곳에 다녀간 모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제도개혁과 선거제도 개혁과 재선과 특검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올해는 올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넓혀갈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저는 그 목소리를 충분히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지만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공감하고 응원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국민들이 늘어나도록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꼭 올공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아까 그래서 이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굿즈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거에 공감하는 국민들을 더 넓혀가고 감수성을 공유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은 불편한 진실만을 찾아서 보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 언론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것, 언론이 왜곡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펴서 제대로 바로잡아서 SNS로 유튜브로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말로 국민들께 진실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왜곡 보도를 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2배, 3배, 10배 SNS와 유튜브와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진실을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정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어떻게 올공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아니라 올공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올공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를 제도권이 어떻게 담아갈지에 대해서 당신들이 제도권 정치가 먼저 답하라고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도권 정치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민주당이 그나마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게 했다고 한 것도 한 달 가까이 올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 계속 요구하십시오. 특검이든 재선거든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를 하십시오. 반드시 행동하도록 올공에 나오도록 아니면 SNS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그런 왜곡된 보도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공에서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하고 그 감수성과 그 분노의 함성을 SNS로 더 확장시켜서 이것이 온 국민의 분노로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제도 개혁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움직여서 뭔가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바란다인데 마침 우리 위원장님이신 그 윤상현 의원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일정 때문에 급하게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붙잡았는데 뭐 시간이 되실 때까지 아마 좀 듣고 그리고 아마 답하시는 거는 좀 일정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김한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시작하시죠. 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바란다. 네, 김한입니다. 이번 6.3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 명부 누락, 그리고 세금 오남용 사태, 그리고 채용 비리 등등, 그리고 잠시 우성아파트 강제 진압 사태 당시에
과연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한 특검 도입을 압박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임기가 끝났지만 나몰라라 도망간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처벌, 그리고 현 선관위원장 위철한 직무대행 탄핵 및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선관위를 해체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앞에 공정을 붙인 공정선거관리위원회로 재편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거관리기구는 국민의 감시와 함께 행정, 입법, 사법부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사법부와 헌재의 소창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치권은 선거 부실 발생 시 재선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개헌, 연계 억지 주장을 돌파하고 선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특검 조사를 통한 철저한 실체를 발가벗겨버리고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시진님. 네. 투표용지 부족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투표 지연이나 중단으로 실제 피해를 본 유권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관위 보고와 대응은 적절했는지 낱낱이 밝혀서 데이터화시키고 그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방문해 주셨는데 인천 미추홀구 의원 아니십니까? 네. 제가 인천 청년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정복 시장님의 투표를 결과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쌍둥이 투표수가 말이 됩니까? 의원님, 지난 비상계엄 이후 먼저 앞으로 나서주셔서 그동안 열심히 싸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 부정선거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 정치인의 의견만으로 특검이나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검이 또 투명하고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당 쪽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권력 재배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선거, 이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낱낱이 밝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재선거까지 이어가는 그 흐름을 원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선관위 해체하고 투개표를 행안부로 옮겨서 권력 재배치하는 그 구조로 개헌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희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투개표 시스템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이런 다양한 선거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제도와 공정하게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 선관위 기간을 조금 더 낱낱이 밝혀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참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실수였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이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 그리고 개표에서의 문제, 선관위의 채용 비리 그리고 북한이 지금 선관위 해킹이 얼마 정도 침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이 종합적인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책임자를 엄중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준호님. 네, 저는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국정조사에서 정말 질문으로 쓰였으면 하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보고를 누가 뭉갰고 누가 적게 인쇄를 지시를 했는지 또 비용 핑계를 대면서
사전투표에서 1000만 장을 더 찍어내는 것은 또 누구인지, 이게 선거관리 시스템에 구성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도부의, 선거관리 지도부의 문제인 건지를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의 신뢰보다 과정의 신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표 절차, 그리고 장비 운영 방식, 참관 절차 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혹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선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참관인 자격을 가진 후보와 시민, 참관인 자격을 가진 시민을 출입을 통제하라 지시한, 그리고 장동혁 대표님과 김민수 최고위원님의 출입을 통제한 행정부가 누구인지,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표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이걸 참관인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희정님. 네. 우선 국회 국정조사 특위 자체의 출발부터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8명으로 구성된 특위 안에 정작 주권을 빼앗긴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가해자와 제3자들끼리 모여 결론을 내는 구조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선관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 내부를 정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차 없이 돌아가야 할 산업 시스템이 멈추면 외부에서 투명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뜯어 고쳐야 하듯 국가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 역시 외부의 객관적이고 매서운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 특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 주도 특검입니다. 나아가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채용비리 등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선관위는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처벌하는 단호한 인적 청산을 넘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위는 여야의 정치적 타협안을 도출하는 곳이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부터 개표 강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타임라인을 분초 단위로 밝혀내고 국민 앞에 100% 투명한 선거 시스템으로 전국 단위 재선거를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채훈님. 네, 앞에서, 그러니까 김채훈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짚어주셔서 저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계자들이 이미 사퇴했고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낡은 문법도 이제는 탈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어떻게 해체돼야 할지 이런 부분을 오랜 시간 법률에 몸담아올 윤상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넘어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이 국조특위가 본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과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퇴 또는 옷벗으라는 식의 정치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태의 모든 원죄를 지고 있는 노태학 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이것을 국민의힘 위주의 특검이 구성되지 않고 야당 위주의 특검이 구성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특검으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라는 질문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안들이 필요할 거고 제도 개혁이 필요할 거고 그 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 또는 어떤 처벌과 선관위의 개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희한테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의 대답은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침해되어 있는 참정권을 어떻게든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재선거고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검 역시도 노태학 위원장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윤상현 위원장님의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토론자 중에 한 분하고 같이 어제 현장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한 7, 8명 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모든 질문을 받고 또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동시에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당이 특검 회피 못합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하고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은 뭔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특검은 좀 더 크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당이 얼마나 많은 특검을 요구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아마 특검 발의한 것만 한 30여 차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특검을 피합니까? 피하면 안 되죠. 특검을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범죄인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특검에서 중요한 것은 추천이 누구냐? 야당 추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용지 누락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제도 개선책을 내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내부 범위를 뭐 인사 문제, 조직 문제 다 들여다봅니다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하면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문제, 인사 문제, 예산 문제, 뭐 채용 비리, 소위 말해서 2013년부터 2025년도까지 무려 뭐 291개 채용을 경력직 채용자를 보니까 거기서 한 1,200억 건의 소위 말해서 인사, 채용, 규정 위반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전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특검이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까지 전부 들여다보자. 그래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특검을 만약에 통과시키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게 출범하기까지는 아마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K-팝, K 무슨 푸드, K 뷰티 하는 나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 북한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황당한 건데 이게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국민주권 재민주의 또 헌법 24조에 나와 있는 선거권을 무시당한 훼손당한 초유의 사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5분의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개헌하고 연계하지는 절대로 않는다. 개헌은 한마디로 블랙홀이다. 그리고 개헌의 전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한다고 이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문제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원식 의장이 주장했던 5.18 부마 항쟁 사태 헌법 전문 넣는 기 문제, 또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더 강화시키자. 에서 계속해서 진상규명 선관위 문제가 주가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고 딴 데로 흘러간다. 그래서 개헌하고 연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가 선관위에 대한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내에 이 중립적인 독립적인 상임 감사기구를 만들자. 그거에 대한 추천권을 우리 정당이 갖자.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갖추게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제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재선거 얘기하는데 사실 광장하고 국회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2021년 베를린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에서 국민 소위 말해서 투표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표가 부족한 투표구별로 재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거소총을 6.3 지방선거 끝나고 딱 14일 안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당창에서 선거소총을 냈고요. 지금까지 선거소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도 또 정당도 선거인 그래서 69
699건의 선거소청이 있고요. 선거소청에 대해서 60일 이내로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로 법원으로 간다.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법원은 소위 말해서 공직선거법 224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문제, 잠시 7동 이투표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후보를 이기기에 6만 표가 넘습니다. 잠시 1동 이투표에서 3,856명의 선거인이 비록 본투표에 1,900명 투표했고 사전투표에서 한 20%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까다고 해서 정원호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224조에 의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선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베를린에서 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투표구별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예를 들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은 재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전면 재선거 주장, 광장에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압니다만 이게 법적인 절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지희 씨 현재 인천에 오는데 쌍둥이 투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찬대 후보가 1번이고 유정보 후보가 2번입니다. 1번, 2번. 송도 1동, 송도 2동 투표 한번 보십시오. 박찬대 후보가 3030표 얻었습니다. 3030표. 3030표죠. 그러면은 유정보 후보는 얼마 얻었냐? 1440표 얻었습니다. 그러면 딱 두 사람의 표만 한번 분석해서 보십시오. 우리 장동혁 대표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허명해 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희 수학과 교수의 부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앙일보 썬데이 지난주 토요일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분은 0.93%의 확률로 나온다고 합니다. 0.93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투표소 송도 1동, 송도 2동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 있어서 제3호 후보는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개혁신당의 이기부 후보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기부 후보. 개혁신당의 이기부 후보가 송도 1동에서 61표를 얻었고 송도 2동에 47표를 얻었습니다. 왜 이거는 비교를 안 합니까? 이거가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 1동, 송도 2동에 대해서 박찬대, 유정보 이 투표, 이 관내 사전 투표한 것만 보면은 야,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야,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허명희 경제학과 그 통계학과 고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도 이 두 것만 봤지 전체 송도 1, 2동의 관내 사전 투표에 나와 있는 이기분 것까지는 계산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SNS상으로 저도 그걸 봤는데 정확한 실체를 알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기붕 후보 그리고 유효표 무효표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쟁 공방 안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정쟁 공방 안 할 거고 이게 지도부 문제, 실무자 문제냐? 우리가 공직선거법 151조에 의하면은 투표 용지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소위 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규칙. 근데 규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규칙으로 정해져서 투표지에 대한 거, 투표함에 대한 게 모든 게 나오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은 노태학이 위철안이고 선거관리위원들이 나머지 7명 보고를 받아봤냐? 물어봤습니다. 남래진 선거관리위원 보고받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위철안 보고받은 기억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태학 보고받은 기억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왜 그랬냐? 한 달에 한 번 출근합니다. 비상권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투표이지 소위 말해서 본투표에서 인쇄 축소 결정이 언제 회의에서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느냐? 작년도 2025년 11월 전체 회의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페이지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쓱싹쓱싹 넘어가고 딱 그냥 사인할 거 있으면 사인해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냐? 작년 12월
12월 달에 들어서 허철은 사무총장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 받았는데 결국 뭐냐?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보면은 선거관리 사무를 통화를 한다고 돼. 통화리 뭐냐?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관리해야 돼. 관장 관리가 안 돼 있어.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은 사무처를 감독해. 사무처를 감독을 안 해. 그냥 꼭두가시를 갖다 놓고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이 쭈짝쭈짝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무도장 찍고 오는 이 행태. 이게 완전히 누적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술대 올려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날 본투표 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한 게 91개 투표소입니다. 우리가 41,288개 투표소 중에 91개 투표소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투표 중단된 게 24곳입니다. 24곳인데 이것도 당일날 찍어서 가져온 거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에 의하면은 투표하기 전날 투표함하고 투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것도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찍어 본투표 용지를 1년 번호를 수기로 줘. 이것도 위반이야. 왜? 150조에 의하면은 인쇄 번호가 일렬로 인쇄되긴 돼 있어. 이것도 위반. 줄줄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려낼 거다. 그리고 특위에 국민들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특위는 국회에서 하는 특위고 제도 개혁의 주 안점을 둔 특위고 그래서 국민분들이 원하면은 제가 어제도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야, 국정조사 특위를 저기서 한번 열어달라 이런 제안도 왔고 제가 부르면은 가서 뭐든지 답할 준비가 돼 있다. 저를 부르셔라. 그러면 제가 가장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책임지느냐. 사실 우리가 잠시 7동 이 투표소 한번 보십시오. 선거인 수가 3,856명입니다. 대기표를 줬어요. 대기표 중에 175명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마지막에 17명 남았는데 끝까지 안 들어온 게 12명입니다. 12명. 12명은 투표를 안 하고 간 거야. 전국적으로 우리 정의용 사무총장이 선관위 자료를 보다 보니까 39명이 결국 투표를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지. 국가가 책임지. 근데 책임지는 수단이 없어. 이거에 대한 매뉴얼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내가 참정권, 소위 말해서 헌법 24조에 나와 있는 참정권, 공직선거법 6조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국가의 참정권을 위한 필요한 조치, 소위 말해서 이거 위반이다. 소송을 걸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서 내가 참정권 행사를 못했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알려달라. 윤상현 사무실로 연락했으면 저희가 참정권 피해 구제 방안을 같이 마련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예. 지금 다음 일정이 바쁘실 텐데 지금 저희 이 세미나가 12시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10분을 초과했습니다. 다들 또 저도 사실 일정이 또 있고 한데 그래도 오늘 우리 청년 주권 포럼 발족식이니까 이 질문은 짧게라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 정당이 되기 위한 제언을 우리 토론자님께서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시진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의 정당이 되려면 이 청년들을 행사장에 있는 장식품처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국회 세미나 이 자담회에서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의 의견과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고 사진만 찍는 것이 청년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 저희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국가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기본권,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본권이 걸린 사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저희 국민들의 편에 서서 분명히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변화가 몸으로 체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을 위해서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의 정치 관심도,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론들이 얘기했던 2030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했던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할까요?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 편으로 나의 지지층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실제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자동적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인이라고 했던 그런 시의원에 되신 분들, 청년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하고 저희는 가진 거 없습니다. 저희는 가진 거 없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거나 해볼 수가 있는데 기회가 생각보다 오지를 않습니다. 사용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용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곳저곳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고 충분히 그 경험들이 쌓였을 때 언젠가 그 빛이 날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로 좀 찾아와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서. 대학교로 찾아와서 이 정치라는 것이 너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정말 신경 쓰고 있고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 구의원분들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2030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어젠다는 단연 공정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 공정과 상식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선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청년을 단기적인 선거용 이벤트나 구색맞추기용 병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성세대의 잣대로 정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직접 국민의힘이라는 배의 승선에 키를 잡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과감하게 개방할 때 국민의힘은 비로소 진정한 청년 네트워크 정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공원에 나온 2030 청년들의 분노는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못하고 돌아온 국민주권을 박탈당한 헌법 위반 사항 이 사실 자체만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만이 당연한 것인데 여당과 야당이 재선거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싸우는 것을 보아도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당파 싸움에 이용한다던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감과 좌절을 넘어서 그 내부 분열을 일삼는 자들을 향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청년으로서 이 당을 믿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로 뭉쳐서 대여투쟁하는 모습, 참정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청년 정치는 일부 청년 정치인의 등용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공천, 당 운영, 지역 활동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나 미래의 유권자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현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일회성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과 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때 국민의힘은 비로소 미래 세대가 신뢰하고 다시 선택하는 진정한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채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 청년 중심 정당이 어떻게 되기 쉽지 않죠. 사실 될 수 없습니다. 의원분들이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청년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청년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신전대협 의장이라서 제가 청년으로서 아스팔트에 나왔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한 그 만고의 의원들의 노력들을 솔직히 잊어본 적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을 때 국정감사에 불러주신 것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이유로 정당의 의사결정을 같이 하자라는 것은 조금 슬프게도 불가능하겠지만 제도개혁의 기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대한민국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에 제도개혁의 기회를 주시고 생태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딱 하나 부탁드릴 게 있다면 이 제도개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쓴 많은 청년들이 30대가 되어 그 긴 시간이 쉬었음 청년이 돼서 돌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에 힘쓴 모든 일들이 정당이든 또는 관계 부처든 함께 했다는 증표를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우리와 성장을 함께 했지라는 기억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또는 지금의 많은 공천에 관련한 잡음들을 지금 공직선거법상 지구당이 개설될 수 정당법상 지구당이 개설될 수 있다면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구당 모델하우스를 지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혁들을 함께 또는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들을 같이 고민해보되 저희가 중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님. 네, 현재 국민의힘은 2030 청년층의 보수와 경향을 알면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경선에서 청년들을 탈락시키고 이용하려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충청도에서 활동했을 때 직접 목격했었고요. 당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말로만 청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스스로 나라를 바꾸고 개척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과 입법부, 국회 기득권 세력, 행정부와 사법부에게 자칫 해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다시 역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당대표님들, 최고위원님들, 관계자분들 여기서 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 긴장해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희 청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니까 저희의 목소리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뼈아픈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토론자분 말고 청년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좀 생략하고 갈까 했는데 그래도 한 두어 분 지금 신청하신 분 짧게
2분 이내로 말씀을 좀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건 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 저 마이크 그거 켜고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이 청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성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에서 공정성, 무결성 이게 훼손이 된 거는 이게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 특위나 이제 야당 주도의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까지 목숨을 바쳐서 임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꼭 물어야 되는 게 국민의힘 당내는 그러면은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핵 국면, 정부의 현금 살포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근데 어떤 특정 당내 그런 정치적인 죄송합니다. 문제는 언급 네. 안 하는 게 오늘 취지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어쨌든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의원들에게는 그 이익을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선관위에게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잘잘못을 물을 때 명분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점, 그런 공정성에 네.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이예림 씨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림픽공원에서 밤샘 하고 자원봉사하고 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했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현장에서 사실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목소리가 이 현장에서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이런 자담회도 열어주시고 하신 거에 대하여 굉장히 큰 희망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아까 패널분 중에 한 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대학가로 많이 와주시고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발붙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 재선거와 삼정권 침해 아젠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께서도 지금 올림픽공원의 시위가 사실은 시민문화재 그 자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을 자극적인 장면뿐만이 아니라 많이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출범한 청년 주권 포럼이 앞으로도 우리 2030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꾸준히 모으고, 그리고 국민 주권과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까 우리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을 장식품으로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뼈아픈 지적이고요. 오늘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청년들이 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